1350까지는 안 보셨나요? 그렇죠. 2009년도 1월인가 이후에 지금 이제 최고점이고 그리고 1,300원 위에 있었다는 거는 이제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한 달 이상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하향 안정화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의견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오랫동안 있고 더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좀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오늘 구두 개입도 좀 나왔죠. 정책 별로 안 먹힌 거죠. 그래도 구두 개입은 하긴 해야겠죠. 어떻든 간에.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의구심이 좀 드는 거냐면 외국인들이 팔지 않아요. 직접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궁금해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1,300원 위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갔을 때는 이제 시스템 위기 상황에서만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냐? 그렇게까지는 전부 다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간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 수지 적자라든지 또는 뭐 유로화 약세 또는 뭐 중국의 경기 침체 이런 거 외에 뭐가 있냐.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수급적 요인이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연기금에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주식 파는 동안 해외 미국 주식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나오고 푸념 섞이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정성 측면에서 미국 주식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미국이 우리보다 낙폭이 더 컸었고 그리고 반동도 더 컸었잖아요. 그렇게 기회가 됐을 때 미국 시장을 더 한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1,350원에서 달러를 바꿔가지고 투자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 시장으로 옮겨가야 되느냐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환율의 요인으로만은 뭐 옮길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드리는 말씀이 환율 신경 쓸 거면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오늘 시작부터 세게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예측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환같이 레버리지가 많이 걸리는 게 없는데 뭐 일시적이라도 얼마든지 위로 오버슛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아래로 오버슛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율을 예측을 하면서 정확하게 기다렸다가 딱 이때 오면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미국 투자는 전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제가 3년 넘게 해외 투자를 그러니까 조언을 해드리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3년 내내 받던 질문이라서 그게 어느 때든 계속 투자를 꾸준히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미국 투자는.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맞는데 지금의 환율의 걱정은 사실 환율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면의 이런 경제에 대한 걱정이 큰 거잖아요. 사실은 수출 부분, 우리나라 이제 수출 영향.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과연 좀 우리 하반 경제 나아질까 이런 걱정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 이사님은?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사실 오늘 아침에도 박빙재 본자님이 3프로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복잡한 게 옛날하고 위기도 되게 복합적인데 또 한 가지가 해외 주식을 너무 많이 해요.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건 어쨌든 우리나라 돈이 나가는 거죠. 거의 국민연금 계속 투자하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환율 보면서 한국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그런 내부적인 좀 문제도 수급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최근에 환율이 오른 거는 다른 요인이 아니라 좀 유럽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건 유로화가 문제가 생긴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유로화 약세가 물론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결국 이것도 비정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천연가스 문제라든가 재고도 되게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실제로. 근데도 뭐 러시아가 자꾸 협박하고 오늘 장중에는 또 뉴스를 보니까 뭐 미국에서 러시아가 오늘 내일 중에 뭐 또 포격할 거다 뭐 이런 뉴스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 아침만 해도 환율이 꺾이고 있었는데 그 뉴스 나오고 갑자기 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지금 제일 문제가 생긴 건데 근데 결국엔 전 시간 지나면 정상화되는 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결국 또 유럽도 해결책을 찾을 거고 그리고 천연가스가 정말 아주 미친 듯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LNG도 대책이 있고 또 노르웨이도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대체 수단들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자꾸만 이제 독일이 좀 아쉬운 게 정치인이면 좀 발언이라도 그러니까 원전을 찬성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원전 안 한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니까 그게 또 영향을 또 주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경제적으로 당연히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환율 1,300원 이상에서
주식 사서 과거 경험상 실패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우리나라 주식 역사에서 1,300원 이상에서는 주식 사서는 대부분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냥 단지 환율이 좋으니까 미국 주식 산다. 미국 주식 살 거면 1,200원 밑에서 사는 게 더 낫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미국에 진짜 좋은 기업인데 지금도 싸다. 그러면 아까 유동무 부님 말씀처럼 기업을 보고 사는 거지. 굳이 뭐 환율이 올랐으니까 에이 삼성보다 애플 사자. 그런 방식은 절대 아닌 것 같고 또 한국은 어쨌든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주식 수출 기업들한테도 이게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닥터 레모님께서 세계 각지에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불확실성이 글로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댓글에서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진다라는 밑에 짝대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유 가격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이제 경제 외적인 요인들로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개인 투자자들은 경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창 부장님부터. 분석하기도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지금 뭐 연미사님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이번 시장을 바라볼 때 저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그 팬데믹 이전에 지집 성장이 낮았어요. 계속 저성장이었습니다. 45도 각도로 계속 저성장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마이너스 34 갔다가 플러스 36 갔다가 플러스 6.7 갔다가 이거 다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0으로 수렴하면서 다시 내려오는 게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환율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다 그 과정 속에 겪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중에 하나가 또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저는 또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하고 오일의 세력들의 싸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한참 활발하게 유럽에 주창을 했었을 때가 한 10여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럽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이게 또 막 이제 전면으로 부각이 됐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오일 국가하고 서구권하고의 경쟁이 결국은 에너지의 신재생 에너지하고 구경제 에너지 이거하고의 싸움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비정상적인 전쟁은 비정상이잖아요. 어떤 그 중간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전체 시장을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 개인적인 생각을요. 일단 금리 인상 폭의 피크아웃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의 피크아웃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도 유럽 때문이고 유럽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에너지 위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다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너지의 패권 경제 이것도 있지만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그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찌 될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가정을 만약에 해볼게요. 만약에 11월이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연임하느니 마느니 영구 집권 하느니 마느니 이게 다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휴전하자, 우리 잠깐 쉬자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해석했던 이 판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면은 비정상적인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이지 지금 이 상황이 계속해서 그냥 갈 것이다 라고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근본 원인은 사실 이제 코로나에서 다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코로나부터 보면 너무 가수요가 갑자기 생겨버렸고 돈 찔러주니까. 근데 밖에 안 나가니까 재화 소비가 그냥 오버슈팅 해버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물가 올라가는데 그때 또 하필 유럽에서 작년에 한파 발생해가지고 그렇죠. 아주 또 천연가스 난리가 나고 전쟁 터지고 셧다운 중국 셧다운 당하고 거기다가 이제 많은 악재들은 근데 이제 6월을 기점으로 다 반영이 됐는데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걱정했던 회색 코뿔소는 뭐였냐면 유럽에 아직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건 좀 안 일어나길 바랬는데 지금 조금씩 이제
뭔가 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원인은 사실 이제 물가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근본 원인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결국엔 이 에너지 가격이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해석하기가 유가는 안 올라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 났을 때 유가도 튀었거든요. 다 튀었어요. 근데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천연가스만 가요. 거의. 천연가스랑 일부 펄프 이런 거 좀 급등하는데 네. 과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도 달라요. 외국인들은 싹 팔아버렸어요. 전쟁 나고 뭐 6월까지 그냥 미친 듯이 던져버렸죠. 근데 환율은 훨씬 높은데 주식을 계속 사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 위기가 오래 갈 거로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외국인들도 지금 흔히 이제 우리가 빈집털이 한다 그러는데 네. 너무 많이 비워놨어요. 국내 주식. 지금 거의 한 몇십 년 만에 최저 지분율에다가 1,340원이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싸거든요. 원화가 비싸진 않아요. 원화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위기가 완화되면 환율은 급격하게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오버슈팅 한 만큼. 근데 이제 모든 키는 유럽인데 지금 보면 미국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보면 미국의 소비도 그런데 지금 유럽의 물가는 난리가 났고 독일 난리가 났고 천연가스는 정말 끝도 없이 가고 근데 유가가 안 따라가요. 그냥 그런 걸 보면 결국엔 저는 좀 유럽만이 좀 특수한 문제인데 이게 너무 크긴 크죠 사실은. 그래서 영향을 물론 당분간은 주겠지만 유럽의 이 비정상적인 흐름은 아까 박 부장님 말씀대로 전 정상화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뭐 프리포트라는 이제 LNG 수출하는 그 터미널도 한때 가동이 안 됐는데 그거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정상화되고 독일의 라인 강도 수위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대요. 가뭄 때문에 심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원전도 가동이 안 됐어요. 냉각수가 너무 뜨거운.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 뭐 그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역시 결국 날씨 풀리면 다시 정상화돼요 모든 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건 이게 구조적이냐 이거죠. 이게 영원히 이어질까?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이 더 리스크지 유럽의 이런 에너지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좀 시간 싸움이다. 그리고 분명한 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PBR 한 배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싸다. 저는 충분히 좀 반영은 돼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가에. 에너지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LNG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어젯밤에 석탄 회사들 주가도 올라가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럼 뭐 도대체 이게 에너지 투자라는 게 어느 에너지가 어떻게 될지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또 오페크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고 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력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기후 변화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뭐 최소한의 어떤 비중을 들고 가야 되는 게 에너지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는 한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한 25% 정도를 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때는 뭘 사고 어느 때는 뭘 사고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는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간에 가상화폐든 간에 모든 부분이 다 전력이 필요한 거고 또 전력 수요는 계속하게 늘어날 거다라는 거고 그 전력을 창출해내는 그 요인들이 뭐 이게 석유가 될지 아니면 뭐 가스가 될지 아니면 태양광이 될지 뭐 이렇게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에 또 하나의 더 큰 그림은 이상기후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기후를 싸우기 위해서 결국은 탄소 배출 제로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춘 전략을 펴는 게 맞죠. 그래서 저희는 석유 투자는 안 하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트랜지션을 해줄 게 가스다. 그러니까 가스를 투자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또 국가마다 또 틀려요. 뭐 예를 들면은 신재생 에너지는 중국이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잘해요. 뭐 또 유럽 쪽이 좀 더 잘하겠죠. 근데 천연가스는 당연히 미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니까 이쪽이 잘하겠죠. 뭐 석유는 또 뭐 셰일가스가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러시아가 있을 거고 뭐 어쨌든 간에 결국은 국가마다의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살려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천연가스 관련된 주식을 사지는 않겠죠. 아, 네, 그렇죠. 예. 유럽 가가지고 천연가스 관련된 주식을 사진 건 아니죠. 코스트가 그만큼 높으니까. 결국은 그냥 우리는 기업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지, 그 산업 하나하나마다 그 국가의 매력도가 뭐가 있는지 그렇게 보고 투자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군요. 확실히 에너지 투자는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근데 확실히. 올해 저희의 그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을 가장 많이 가져다 준 게 에너지 업종이에요. 근데 사실 또 ESG가 약간 이제 전쟁 나고 조금 뭐 이제 좀 맥이 빠진 게 이제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 근데 사실 대의로는 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부인할 사람은 없는데 ESG 전망은 뭐 이제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에너지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에너지를 할 거냐, 석탄 에너지에 투자를 할 거냐, 오일도 석탄 에너지니까 그쪽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할 거냐, 이런 선택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투자자들이. 근데 그거를 다른 쪽으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주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의 성장.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단기적 관점에서는 당장 움직이는 LNG든 아니면 석탄이든 오일이든 뭐 가스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느냐 아니냐의 차원의 이견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제가 먼저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ESG를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대의는 맞는데 네.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뒷전으로 물러나는 경향이 좀 있죠. 그쵸. 그 ESG에서 사실은 이만 우리가 환경 관련주만 한번 들썩들썩했지. SG에서 그렇죠. 뭐가 있었던 게 없었잖아요. S는 뭐 이제 공원 뭐 이런 거고 G는 사실 굉장히 우리는 취약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기업이 네. 그런 걸 가지고 뭐 얼마나 뭐 맨날 한다고 기업들이 하지만 뭐 담당 그 직원들도 뽑고 막 그래요. 네, 저희에서 네. 보면요. 네. 근데 그걸 실제로 가시화되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가시화되어 있지 않는 먼 것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을 먼저 하기 위해서 먼저 환경 관련주들이 먼저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에너지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가까운 것들 벌써 우리는 투자를 좀 해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좀 이게 이런 지금 비정상적인 게 안정화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나 경제가 안정화되고 나서 그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지금 현재는 좀 뒤쳐서 물려와 있다.